반갑습니다. 2011년 오후 공채 자료에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이고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파트 1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책형은 인책형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표는 8개 회원사로 이루어진 어떤 단체에서 회원사가 내야 할 납입 자금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깔끔합니다. 첫 번째 첫째 장에서 나오는 문제인 만큼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막 투머치하지 않은 자료만 주었습니다. 어쨌든 산정 기준이 이 범위에 따라서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거고 연도에 따라 이건 변함이 없다. 그다음에 당해 연도 초에 그러니까 내고 2009년에 매출액이니까 2010년에 내야 될 금액은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되겠죠. 기억. 2010년에 3억 원의 납입 자금을 내는 회사는 3개다 라고 했는데 3억 원을 내려면 5천억에서 1조. 이게 단위가 1천억 원이고 여기 억 원이거든요. 이거부터 바로 빨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이 되려면 여기서 해당하는 범위가 5에서 1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5에서 10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3개 맞죠? 제거를 좀 해주고 니은 볼게요. 총 납입 자금이 2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3억 원 내야 되는 건 여기다 구했다, 그쵸? 3 여기다 써줍시다. 헷갈리지 않게. 나머지 이제 볼게요. 얘는 3.5면 여기서 2억을 내야 됩니다. 19면 여기에 걸려있겠죠. 4억 내고 30억 원이면 가뿐하게 30억 30천억 원이니까 2조 원을 가뿐히 넘죠. 왜냐면 3조니까 그 뜻은 5억 내고 얘는 4억 내고 4.6이면 여기 속하죠? 그럼 이겁니다. 그럼 이걸 다 이제 그렇죠.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11, 14, 18, 21 둘이 더하면 26. 따라서 26억 원이 맞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디귿만 보고 넘어갑니다. 모든 회원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다면 납입 자금이 늘어나는 회사는 3개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대충 뭐 눈치들 채시겠지만은 그 경계값에 있는 매출액을 가진 회사들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 19면 여기에 10% 더하면 1.9 더한다? 그럼 얘는 20 넘어가죠.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압니다. 얘네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10%에도 자릿수나 범위가 변함이 없거든. 얘랑 얘 세 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10% 더하면 0.95 더하는 건데 어쨌든 10을 넘어가고 여기다 0.46 10%니까 더하면 5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범위가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 관한 자료고 보고서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뭔가 막 자료가 많아 보이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수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죠. 우리나라는 10년에 1위로 1년에 비해 14순위 14계단 그렇죠. 빼면 14니까 맞고 스페인의 경우도 어딨어? 7계단. 이게 보통 여기까지만 보고 맞으니까 맞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기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엔 맞았으니까 기억 동그라미 해주고 그러면 1, 2, 3 중에 답이 나오고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6차례 평가에서 모두 10위 이내 포함이 됐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봅시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하나 싱가포르 다 10위 이내면 10 포함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싱가포르는 여기서 안 되네요.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을 제거해주고 디귿이 남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귿이 공통이죠. 이건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맞다고 넘어가고 시간이 남으면 보세요. 거의 남으실 분들이 한 100분 중에 5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왜냐면은 피셋에서 막 그 전 과목 평균 95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통 1만 2천 명 정도 시험을 보시면 평균이 90 넘는 분들도 여기서 100명이 안 됩니다. 한 30명도 안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또 90에서 95가 있고 95 넘는 사람이 이 95 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가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 좀 뭐랄까요, 어렵다기보다는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시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괜히 또 잡소리로 빠졌는데 다시 들어가 보죠.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맞고 이거 왜 싱가포르를 마지막에 해놓은 줄 알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맞으니까 얘는 안 봐도 되겠지 하는 이거 함정 유발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마지막에서 발례를 주는 거지. 어찌됐건 리을 뭐야
아무튼 그럼 리을과 미음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미음만 볼게요. 우리나라 웹 측정 지수를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이거지. 1단계와 이거네. 1단계와 2단계는 내려갔죠. 하지만 3단계 4, 증가했네요. 그럼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얘도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뭐야 이거. 그림과 표는 A국 그 프린터 시장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한 문제치고는 막 자료가 많아서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원리만 파악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기억 볼까요? 도트,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중에서 2000년 시장 가격이 가장 낮은 종류는 도트 프린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판매 대수분의 매출액이다. 근데 2000년도를 물었어요. 똑같이. 그래 종류별 판매 대수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이야. 그 말은 전체 판매 대수가 100만 대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 매출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그걸 또 사이좋게 나눠 가졌으니까 딱히 이 점유율만으로 이거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분모? 그렇죠. 분자가 됩니다. 그럼 도트 프린터가 26으로 보고 36으로 보면 26분의 36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계산하지 말고 얘는 1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1을 넘어가는 애들이 있나 없나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잉크젯은 31분의 60.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얘가 더 큽니다. 얘는 2에 근접하니까. 근데 레이저를 보면 뭐야? 레이저 맞나요? 판매 대수 29.8, 1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2를 넘어가니까 레이저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거꾸로 했네. 죄송해요. 얘를 60으로 보고 얘를 31로 봐도 얘는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제가 거꾸로 했는데 59.8번에 31.5 굳이 이제 그 대소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얘는 1을 넘는데 얘가 더 크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가장 낮대요. 1을 넘는데 얘는 1도 안 되거든. 1을 안 넘거든요. 잉크젯은. 그러니까 어쨌든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 2, 4 중에 답이 나올 거고 2번 보죠. 2번은 볼 필요가 없죠. 니은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 니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는 맞겠죠. 디귿 보죠. 2000년에 판매 대수 점유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이거 그대로 간다고 하면 2005년 잉크젯 프린터 판매 대수 증가량은 200만 대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2000년과 2005년 점유율이 유지되는 거지 판매 대수가 유지된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3.9, 7.8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거 3.9 두 개 한 거거든요. 3.9가 나와요. 그러면 390만 대거든. 여기서 점유율은 그대로 가니까 자 그럼 잉크젯은 60%죠. 대충 60으로 잡는 거지. 그럼 이게 200을 넘냐 안 넘냐 그걸 보는 건데 당연히 넘죠. 이건 가볍게 봐도 200만 대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다는 거지. 그럼 디귿이 포함된 건 지워줍니다. 리을이 포함된 건 당연히 틀렸으니까 포함이 됐겠죠. 굳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이거예요. 점유율 똑같으니까 여기서 전체 판매 대수에서 빼주고 이 점유율 곱해주면 2000년에서 2005년 잉크젯 프린터 판매량의 증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어차피 증가했으니까 증가량이겠지. 그렇게 구한 겁니다. 미음 보죠. 2000년 프린터 시장 가격은 1999년, 즉 전년에 비해 낮다라고 했는데 프린터 시장 가격이 이거죠. 여기 다행히 판매 대수 매출액이 전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전년의 값은 알 수가 없어. 왜 전년 대비 뭐 증가율 이런 게 여기만 있거든. 그래서 이걸 신나게 이거분의 이거 하고 이거분의 이거에서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굳이 볼 필요가 이거는 자세히 파악하지 않아도 이거 보면 바로 10초면 한 2초, 3초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분모 분자죠. 그럼 이거는 뭐야? 전년 대비 분모의 증가율이고 이건 분자의 증가율이란 소리예요. 근데 분모의 증가율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분모의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분자의 증가율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입이 진짜 닳도록. 그러니까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모의 증가율이 75%니까 아 얘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뭐지? 1999년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1999년에 비해 낮다는 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옳은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건 두 개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앞에 포함된 문제치고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은 의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팔을 다쳐가지고 4번 보도록 하죠. 다음 표와 그림은 볼거리 발병 환자 수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이가 연도별로 나와 있고 2008년엔 2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볼거리 발병 환자 수의 월별 분포. 뭐 이거 다 더하면 100%가 되겠지. 그럼 2007년이 총 4,542명인데 그 사람들이 1월달에 몇 프로 걸리고 뭐 이런 거 나타낸 거 기억. 대구 지역의 7년 볼거리 발병 환자의 수는 전년 10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대구가 205. 아 이건 너무 쉽죠. 여기다가 그냥 10 곱하면 2050이니까 맞지. 그러면 좀 제거를 해줍시다. 니은 볼까요? 2007년 볼거리 발병 환자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건 대구, 광주, 대전. 대구는 당연하고 인천도 안 되고 광주 당연히 3배 넘죠. 대전도 넘고 나머지 3배 넘는 거 볼게요. 이거 뭐 얘네들은 가볍게 봅니다. 넘지 않으니까. 얘를 좀 보면 얘 3배 해주면 99니까 안 되고 얘도 3배 해주면 69니까 근소하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는 뭐 다 봐야 되냐 막 스마트하게 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간단히 봐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디귿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2008년 대구 지역 볼거리라고 할게요. 볼거리 발병 환자 수의 월별 분포가 2007년 이 분포랑 같다면 대구 지역에서는 2007년보다 8년에 볼거리 발병 환자 수가 더 많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8년에 12월까지 아직 안 나왔어도 이 작년 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9명인데 1, 2월 달이죠. 둘이 더하면 5%네. 그럼 이게 100%가 되려면 여기다 20을 곱해야겠죠. 여기다 20 곱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120명이라 봐주고 20 곱하면 2400명 정도 되겠죠. 뭐 찜찜하면 여기서 20명 마지막에 빼주세요. 2380 되겠지. 어찌됐건 얘보다 크죠. 2007년 대구 환자 수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보다 8년에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게 뭔 뜻이냐? 2008년에는 2월, 1월밖에 자료가 없는데 뭘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제 그 월별 분포가 1, 2월까지 이걸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2008년에도 그럼 얘네들이 이제 5%니까 100%가 되려면 이게 몇 개 있어야 돼요? 20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거를 추이를 이제 가정해서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5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한국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건거 현황 어선 인원 벌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어선의 일본 중국 이게 또 삼면이 바다엔 반도 국가라서 이것도 자료도 볼 것도 많네. 이게 왜냐면 또 남해 쪽은 일본 수역이고 또 중국 쪽은 EEZ 또 EEG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또 러시아는 또 북한 저쪽이고 동해 쪽이고 어쨌든 1번 일본 수역에서 검거된 한국 어선의 한 척당 벌금은 2004년에 비해 6년이 더 적다. 이거 비교하라는 거잖아. 누가 더 큰지 뭐 비교해보죠. 뭐 10에서 19면 이제 90% 증가하죠. 얘는 뭐야? 80 정도 증가하면 딱 봐도 얘는 80% 미만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100에서 80 증가하는 게 80%인데 얘는 100보다 크고 사실상 증가량이 80보다 작으니까 한 78% 정도 증가를 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왜 동그라미 여기를 쳤니? 이렇게. 어쨌든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그냥 이렇게 되고 06년이 더 큽니다. 근데 06년이 더 적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4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07년에 한국 수역에서 검거된 중국어선 한 척당 검거 인원 대충 이거 일본 수역에서 검거된 한국어선의 한 척당 검거 인원.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얘를 10배를 해주면 4940이고 4795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면 10배를 해주면 150이고 실제 숫자는 117이에요. 이거의 차이는 33이고 이거의 차이는 뭐지? 한 145? 그럼 숫자가 이게 더 작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33이랑 여기서 145를 생각해 봐야지. 얘가 더 1에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494분의 4795가 10에 가깝고 얘는 얘보다는 10에 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겠죠. 중국어선 한척당 검거 이론이 일본 수역보다 크다. 이해되시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결혼 보고서네. 그래서 어찌됐건 부합하지 않는 거, 이건 방법 없어. 그냥 꼼꼼히 봐주는 거. 이건 볼 필요 없네요. 가끔씩 이렇게 낚시 문단이 있어요. 2005년부터 8년까지 지역별 외국인 등록 인구는 경기도 제외 매년 전년 대비 증가. 등록 인구 어딨어? 여기 있네. 경기도 제외하고 다 증가하네요. 경기도는 여기서 감소하고 나머지는 다 증가. 역시 그것도 여기 언급해놨네요. 06년에서 8년까지는 매년 증가.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얘는 한국 국적을 신규로 취득한 전체 외국인 역시 07에 비해 08의 증가. 신규 취득 어디 있어? 여기 있다. 07에 104342, 104644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출신 외국인 수는 900명 이상. 여기다 그냥 900 더 넣으면 되죠 뭐. 9312인데 9374니까 당연히 900명 이상 증가해야겠지. 자, 아시아 지역이 90% 이상. 얘는 자녀 수고 이거네. 아시아 지역이 90% 이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얘네들이 10% 미만이란 소리지. 1800, 800으로 두면 2600. 이거 둘이 더하면 그냥 가볍게 쳐줘도 5200명. 자, 9489분의 5200은 10% 미만. 그럼 따라서 얘네들은 그렇죠. 90% 이상 맞네요. 또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지역의 80% 이상.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모로 하고 얘가 분자를 했을 때 이게 80% 넘냐 이걸 보라는 건데, 그 말은 얘네들이 합치는 게 20% 미만이냐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맞으려면 그렇게 돼야겠지. 17,800에 1,200명이라고 가정하면 19,000명 정도 되고, 이거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명 정도라고 봅시다. 얘 65,000명이니까 65, 20으로 볼 수 있겠죠. 굳이 이걸 더해서 65분의 이건 뭐 85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제 B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뭐야? 얘 4 안 되잖아. 4 밑에 4 이하 대 1. 그러니까 B를 따지면 이거죠. 얘는 80%, 얘가 80% 이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게 뭔 개소리를 하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4대 1이 있어요. 얘네들이 더하면 A, B가 4대 1이면 얘네 둘밖에 없는 데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4, 즉 80%죠. 얘가 80%냐 물었어 여기서. 근데 얘네들 다 더한 게 비중이 한 1이라고 치면 얘는 뭐야? 3.7? 3.7대 1 정도 되겠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나? 다시. 3.7이 아니고, 이게 65대 20으로 보면, 3대 한 2 정도 되겠죠. 3.2대 1 정도. 어찌됐건. 자, 근데 얘는 뭐야? 둘이 더해보세요. 4.2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았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을 했나? 4.2대 3.2.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80%가 뭐예요? 3.2를 넘어가요. 근데 얘는 3.2죠. 그 말은 80%가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85까지 내고 또 65니까 이거 88에 64 곱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생략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좋은 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얘네 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수출 현황을 나타낸 건데,
조건을 이용해 A, B, E에 해당하는 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합니다. 가끔씩 컨텐츠라고 잘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콘텐츠 이게 맞더라고요. 발음, 그러니까 표기가 정확한. 유튜브 보면 다 컨텐츠라고 하던데 그죠? 출판 산업의 수출액이 큰 순서는 미, 일, 인, 중. 그런 거 어딨죠? 미, 일, 인, 중. A랑 D가 되겠다. 영화 산업의 수출액이 큰 수는 그럼 얘도 A, D네. 그러니까 A나 D가 누가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출판이나 영화다라는 거죠. 자, 음악이나 방송 얘네겠지 뭐 BC 중에 하나씩이겠지. 음악 산업과 방송 산업 수출액의 합은 중국, 인도, 미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일본이 크다. 그런 게 있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A, D는 무조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합쳤을 때 일본이 가장 큰 경우의 수. 얘네들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크니까. 근데 이거랑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랑 이거도 안 돼. 이거랑 이거만 가능하네요. B, E만 가능합니다. 딱 봐도. 그래야만 이게 일본이 큰 게 우리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산업과 출판산업 수출액의 합이 가장 큰 건 미국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경우의 수로 나가면 되는 거죠. 출판은 A, D 중에 하나니까 순서상이에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여기서도 음악산업이 나올 거고. 그럼 A랑 B를 더해볼게요. A랑 B 더했을 때 미국이 가장 큽니다. 일단은 맞아요. 그럼 A랑 E 볼게요. A랑 E 보면 미국이 가장 크지 않아요. 일본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럼 이것만 봐도 A, B가 맞습니다. 이거 맞는다고 치면은 경우의 수는 딱 하나만 나오거든요. 확정형 조건으로. 그러니까 A랑 B 처음에 갔던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A, E까지 본 거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본 거고. 자, 그러면 A가 출판이고 음악이 뭐가 돼? B가 되겠죠. 그래서 A, B니까 출음인 거 어디 있나요? 바로 나오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죠. 2008년에 인터넷 부문 국제정보화 통계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골라봅시다.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 1MB/s당 월 평균 요금이 $10 이하인 국가는 조사 대상국 전체에서 15개국 미만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 있죠? 요금? 이거죠. 자, 미국이 10.02달러고 14위부터는 $10 미만이죠.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냐? 그럼 뭐 여기 15순위까지밖에 없으니까 15개국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만 $10를 넘으니까 제외해주면 나머지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이 다 $10 미만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면 기억이 옳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인구 잠시만요. 붕대가지고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상위 5개국 중에서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건 스위스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위스의 이용자 수는 밑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볼 것도 없겠죠. 위에 있으니까. 아이슬란드도 있나? 자, 그럼 이게 함정이야. 스위스가 가장 적은 게 맞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 16위 아래라는 거죠. 16위 포함해서 16위 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스위스 72.6명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럼 디귿은 볼 필요 없고 리을만 봅시다. 자, 세 가지 지표 각각에서 모두 15위 이내. 이런 거는 방법 없어요. 그냥 우리가 빠르게 체크해 주는 거죠. 실수 없이.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아일랜드부터 볼까요? 아일랜드 없네. 노르웨이 볼게요. 이거 연어 유명한데 고등어랑 노르웨이 있네. 그러면 여기다 노르웨이를 체크해 주십시다. 네덜란드도 있네요. 덴마크 있네. 스웨덴 없죠. 이런 나라도 있구나. 안도라 없고. 핀란드 있네. 나 이런 문제가 제일 싫더라. 어려운 건 아닌데. 룩셈부르크 여기 있고. 스페인 없네요. 한국은 당연히 있겠죠. IT 강국인데. 대만 없고. 캐나다 없고. 스위스
스위스 없고, 미국도 있겠죠. 강국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데. 8개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 아유, 잠깐만. 1, 2, 3, 4, 5, 6, 7. 죄송해요. 7개구나. 그럼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4년 동안 실용신안 상표 특허 및 디자인에 출원하고 등록 건수를 나타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내봐라.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특허는 다른 해와 비교해 2005년에 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다. A, B, C, D입니다. 순서대로 A, B, C, D, A, B, C, D 이렇게 A, B, C, D. 그 2005년에 가장 많아 보이는 게 A랑 얘다. 얘가 누구지? C 맞나요? A랑 C. 그럼 A랑 C 중에 특허가 나온다는 거지. 4에서 6년까지 디자인 출원 건수는 매년 전년 대비 증가. 출원 이걸 봅시다. A는 볼 것도 없죠. 감소하니까. B도 감소하니까. 그러면 C랑 D가 되겠네요. 자, 4년에 비해 5년에 등록 건수가 감소한 거. 4년에 비해 5년에 등록 건수 감소한 거 찾아봅니다. 얘 있네요. 얘가 누구야? B지? 자, B가 그러면 실용신안이 됩니다. B가 실용신안인 거 제외해줍니다. 그러니까 B가 실용신안인 것을 빼고 나머지를 제외해준다 이 말입니다. 얘 볼까요? 공사에서 6년 동안 상표는 출원 및 등록 건수가 각각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그 A, C, D 중에서 이거랑 이게 매년 증가하는 거. A는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 봤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B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C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C가 그러니까 디자인이래. 잠시만요. C가 아니고 D 아니야? 죄송해요. 이게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림이 이거 골랐는데 D. 그러면 D가 상표가 되겠죠. 얘 뭐 지워져도 나머지는 뭐 여기서 이제 확정형으로 나오면 되죠. 얘가 상표였으니까 C가 디자인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0번을 볼게요. 문제 빨리 풀고 싶어서 이것까지 딸려왔네. 복잡해 보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지저분한 문제는 맞습니다. 다음 표와 그림은 조선 총독부 자료와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발췌한 3.1운동에 관련된 자료다. 이에 대해 조건을 적용할 때 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매칭형 문제인데 매칭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응용 매칭형입니다. 이게 문제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경기도 참여자는 충청도의 5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자료를 봐야겠지. 참여자는 얘네 막대 그래프.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창의적인 조건인데 이 5배 이상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면 얘랑 얘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를 잡아도 얘 5배는 60만 명을 넘으니까 안 되고 얘네들은 더 터무니없이 안 되고, 근데 15만 5천 명에다 5배라면 얘를 또 넘어요. 얘랑 얘가 5배 이상이 충족이 됩니다. 얘는 5배도 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경기도 다가 충청도, 그러니까 경기 다가 충청,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헤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거만 잡아내면 시간 은근히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조건을 얘네 순서대로 보지 말고 얘네들을 쓸 수 있는 걸 고르면 됩니다. 자, 경기 평안이지. 이거부터 봅니다. 조선 총독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거는 그 일제 관원 사망자, 여기랑 여기 둘뿐이랬는데 하나는 평안이지. 그럼 얘는 평안입니다. 자, 그럼 뭐야? 전라 경상이 보이고 있어. 그럼 마 중에 누가 경상이고 전라냐? 그 차이죠. 그럼 전라랑 경상 비교한 것만 보면 됩니다. 얘는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괜히 또 헤매거든. 이거 여기서 얘네 둘을 알아내고 이걸 알아낼 수 없습니다. 자, 조선 총독에 따르면 사상자 수와 어딨어? 참여자 중 사상자 수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참여자 중 사망자 수 차이는 경상이 전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사상자가 31명, 그다음에 얘는 뭐 한 290명 정도, 285명, 84명 그 정도 된다고 치면 나랑 마가 여기 있어요. 근데 당연히 차이는 얘가 더 크겠지. 여기서 이거 빼는 게 여기서 이거 빼는 것보다. 그쵸? 얘가 누군데요? 경상이 되겠죠. 얘는 전라가 됩니다.
문제 봅시다. 1번. 조선 총독에 따르면 가장 많은 횟수의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냐고 했는데 경기겠죠? 그러면은 경사이니까 틀렸고, 지열사에 따르면 참여자 수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꼴등에서 두 번째. 꼴등이 얘고 얘는 많은 경상입니다. 조선 총독에 따르면 부상자가 가장 많이, 사망자 아닙니다. 여기죠. 평안. 틀렸고. 조선 총독에 따르면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거. 얘가 되겠죠. 평안. 얘가 정답이고 5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보죠.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CO2 배출량, 철도 수송 분담률별 비용 절감액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고, 여객이랑 화물을 수송할 때 에너지 소모량이 이렇게 난다,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여객 1명 혹은 화물 1톤을 1km 수송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훨씬 철도가 저렴하다 뭐 이런 거고. 배출량. 왜냐면 뭐 에너지 소비량은 결국 경제성과 직결되는 부분일 테니까 저렴하겠죠, 당연히. 비용 절감액이 나와 있답니다. 1번. 뒤요. 화물 1톤을 1km 수송할 경우 뭐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네. 철도의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배출량은 모두 자동차의 10% 미만. 얘 10% 154. 대충. 얘는 47.4. 맞죠? 니은 보죠. 여객 수송의 철도 수송 분담률이 15%, 화물 수송의 20%일 때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액과 배출 비용 절감액은 합은 4조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객 15%, 화물 20%. 얘네 둘이 더하면 되죠. 얘네 둘이 더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4만억을 못 넘어요. 근데 4만억은 무슨 뜻인데 4조니까 안 되는 거죠. 틀렸어요. 디귿은 넘어가고 맞으니까 리을 봅시다. 철도 수송 분담률이 20에서 30% 증가함에 따라 CO2 배출 비용의 절감액의 증가율은 여객이 화물 수송에 비해 크다라고 했는데, 이 뭘 봐야 되는 거지? CO2 배출 비용 증가, 이거죠. 여기서 여기랑 화물 수송, 여기서 여기, 이거 지금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숫자를 여기서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볼까요? 그냥 어림산 해가지고 얘 그냥 반올림 해주고, 얘는 16으로 보고 얘는 32로 보고, 그러면 딱 봐도 얘가 2배를 좀 더 넘어가거든요. 얘는 딱 2배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객 수송이 화물 수송에 비해서 큰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림산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냐고 하면서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굳이 어림산을 하지 않고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또 한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림산을 좀 이제 이게 좀 겁난다 하면은 이렇게 한 자릿수를 좀 살려서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겠지. 얘는 267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57이 될 것이고, 얘는 그렇지 323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얘 2배를 해봅니다. 248 이 빼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314 맞나? 그럼 빼면 뭐가 되지? 얘 뭐가 남지? 9가 남고, 얘는 지금 10이 넘게 남죠. 그럼 무슨 뜻이지? 267분의, 이 뜻은 267분의 10 이상 vs 323분의 9. 자, 그럼 딱 봐도 분모 작고 분자 큰 얘가 더 크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뭐 증가율 구하라며. 그럼 267, 124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얘 2배 하면 248이지. 이걸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우리 대분수에서 배웠어요. 7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2의 3분의 1 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2.3333 그렇죠. 이거 이제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실전에서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이게 맞나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줄이는 거는 웬만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틀리면 제 잘못이니까 뭐 상관없겠죠. 제가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이건 뭐지?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 자, 그림과 조건을 이용해서 도시 사이의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여기 인구수 및 도시 간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는 여기 안에 있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고, 최단 거리가 나와 있고, 두 도시 간 이동할 때 다른 도시 경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유하는 웃긴다. 경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만 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통행량 예측치를 봅시다.
뭐 이런 개수를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 하면은 최단거리 그 다음에 인구수 둘이 곱한 거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얘 모르는데. 그래서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연립방정식.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BC가 1이에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얘를 활용한 선지로 넘어가세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 있다. KBC는 BD의 2배이다. 저 이렇게 할게요. 그냥 BD의 2배라고 했어. 그러면 BD는 뭐지? 0.5. 자, KCD는 BD의 6배라고 했어요. 이거의 6배 3. 그럼 CD가 포함된 거 여기 있죠. KCD와는 같대요. 누가? AC가. AB의 2배래. AB는 그러면 1.5가 되겠지. 1.5 곱하기 2가 얘니까. 자, 그럼 나머지 안 구한 거 얘. AD 안 구했죠. AD는 뭐죠? AB에서 0.5 더한 2.0. 2 그냥 할게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BC부터 빠르게 보죠. 언제 구하고 있어 하는데 안 구하면 어떻게 풀 거예요? 빨리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분에 이거 둘이 곱한 거죠. 약분하세요. 그럼 40 남습니다. 자, BD 봅시다. 이거죠. 약분하세요. 2 남고 30이죠. CD 볼게요. 이거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1.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그럼 15 곱하기 1.2는 18입니다. 0.2 곱해서 해보세요. 그럼 18 나오니까. AC 볼게요. AC도 이거 나눠주면 되죠. 1.5니까 3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B는 어디 있나요? 이거죠. 20, 20 빼주면 40 남고, 그 다음에 AD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 10, 2, 3, 30 맞나? 대충 이제 이거 중에서 가장 큰 거만 고르면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크다는 게 지금 보이지 않나요? 90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S군의 군수 선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인 것 같은데 군수니까 지자체 선거는 4년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4년을 더해놨네요. 그래서 아무튼 후보자는 5명, 3명이고 동명 이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선거는 모두 무효표 없었고. 자, 기억 보죠. 2006년과 10년 모두 부재자 투표에서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도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득표수의 합도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168 가장 많죠. 부재자 투표가. 근데 4596. 여기 하나 더 큰데 얘가. 진짜 웃긴다. 그럼 여기서부터 발레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제거해주죠. 야, 근데 공교롭게도 니은이 다 포함됐죠. 감사히 여기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디귿, 리을만 보면 돼요. 자, 부재자 투표 수를 제외할 때 6년과 10년 두 번의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는 다른 지역보다 본인의 출신지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대요. 자, B읍이니까 맞네요. 가장 많이 얻었고, A읍 833 맞네요. B읍 맞고, A읍 근데 여기 A읍보다 D면 E면에서 더 많이 받았는데 틀렸죠. 자, 그럼 리을만 볼게요. 6년과 10년에 총 유권자 수가 25,000명으로 동일하다면 투표율은 10년 투표율은 6년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라고 물어봤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분모가 똑같아. 그럼 그냥 이거 차이값으로 빼주면 됩니다. 18,600으로 보고 14,600으로 봐도 대략 4,000명입니다. 4,000명이 사실 안 되지만. 자, 그러면 25,000명으로 동일하니까 25분의 4랑 똑같은 거고 이게 2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20%는 5니까. 근데 여기서는 20%포인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6년 투표율이랑 10년 투표율이 그 차이가 뭐 별 퍼센트, 네모 퍼센트가 있으면 얘네 뺀 게 20%포인트 차이가 나냐 이상 나냐 이걸 물어본 건데 25분의 4 차이가 나는데 안 나잖아요. 이건 이제 20% 미만이니까. (14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되게 꼭 애매하게 나뉘어져 있네. 잘리네 꼭. 정보통신 기술 분야 예산 신청과 확정 금액이 있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추셔야 돼요. 이건 되게 간단하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제 확보를 해야죠. 점수를. 9하고 10의 신청 금액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 거. 그럼 뭐 증을 보면 되는 거지.
4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RFID 맞네요. 기억 옳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까? 얘들은 제거를 해줍시다. 니은 10년에 신청 금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기술 분야는 4개라고 했는데 가볍게 보죠. 얘 11로 보고 15로 보면 11분의 4죠. 11분의 1은 9.09%입니다. 그냥 9.1%라고 봐도 무방하고 어쨌든 30% 넘죠. 세모해줄게요. 이건 뭐 감소했고 볼 필요 없고 얘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느껴질 텐데 140도 안 돼요. 143 30%안 되죠. 감소. 얘는 되겠네요. 30%면 이제 60이니까 얘는 뭐야 320 140이니까 얘도 되겠고 30% 이상 얘도 당연히 되죠. 24이가 72니까 얘 30 안되나? 안되네. 약간 근소하게 안됩니다. 얘를 30% 해주면 80한 1, 2 정도 되니까 근소한 건 아닌데 어쨌든 3배가 안돼요. 아니 30%가 안돼요. 얘는 볼 것도 없고 그러면 3개네. 그러면 기술 분야가 4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이 포함된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럼 리을은 공통이죠. 리을 보실 필요 없어요. 디귿만 봅시다. 2009년 확정금액 상위 3개 기술 분야의 확정은 전체 확정의 70% 이상. 누가 가장 크죠? 이거네.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그냥 1800이라고 볼게요. 얘를 보면 1800을 더하면 3000. 대략 한 3050 정도 되는데 맞나? 그럼 이제 이게 전체죠. 얘의 70%는 뭔데요? 2800에 뭐야 490 정도를 더해주는 거니까 한 3300, 3280에서 3300 정도 되겠지. 그럼 당연히 못 넘죠. 그러니까 70% 이상 감소했다가 틀립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6건의 거래에 대한 판매 상품 목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걸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일자별 판매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가 뭐야 이거? 지지도는 S, A, B 뭐 서포트의 약자를 딴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답니다. 전체 거래소분의 교집합, 그러니까 A랑 B가 동시에 들어간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소주 콜라면 전체 거래수는 6건이니까 소주 콜라 합친 거에 하나, 둘, 3개니까 3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신뢰도. 이건 뭐지? 얘는 분자는 똑같지만 분모는 달라집니다. 상품 A가 포함된 거래수만 묻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그대로고 상품 A가 포함된 거래수만 이제 보는 거지. 소주면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자, 1번. SAB, SP는 항상 같다. 전체 거래수 똑같고 A랑 B가 포함된 거랑 동시에 B랑 A가 포함된 거랑 똑같죠. 맞습니다. RAB랑 BA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문제 많이 풀면 이거는 딱 봐도 틀려 보입니다. 자, RAB, BA는 일단 분자는 동일하죠. 그럼 분모가 여전하냐, 똑같냐를 물어보는 건데 얘를 소주 콜라라고 들었으니까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게 소주 콜라일 거야. 그러면 소주 콜라, 콜라 소주니까 상품 A가 소주였죠. 4분의 3. 콜라를 볼게요. 콜라는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면 분자 똑같으니까 4분의 3이니까 크네. 아, 같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안 봐도 크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함정으로 낸 건데 왜 우리는 꼭 소주 콜라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만 신경을 써야 되냐 이거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콜라 맥주를 볼까요? 콜라 맥주? 자, 콜라 맥주를 보면 R 콜맥 이렇게 보면 콜라가 포함된 게 1, 2, 3, 4죠. 얘는 똑같을 테니까 구하지 말고. 그럼 이제 맥 콜을 볼게요. 그럼 맥주가 포함된 걸 볼까요?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맞습니까? 똑같은데? 얘가 분모가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크거나 같다고 했죠. 얘가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3번만 볼까요? 자, 일단 A, B랑 AC가 커요. 근데 신뢰도는 분모가 똑같네요. 지금 여기서. 그럼 뭐가 다르냐? A랑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가 A랑 C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SAB는 항상 큽니까? 일단 전체 거래수는 당연히 얘네들은 똑같겠죠. 지지도는. 근데 AB 동시 포함 거래수가 AC보다 크다는 게 이걸로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SAB도 SAC가 크겠죠. 왜?
이 분자가 더 크니까 얘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16번. 5개 행사를 하는데 8개 부서의 참여 여부랑 비용에 관한 자료고 조건을 적용할 때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문제 참 더럽긴 해. 참여 여부 볼게요. 행사가 5개 있고 사전 지출이 보입니다. 동그라미는 참여를 의미하고 X는 참여 안 한 거. 이거 외에는 없고 이거 외에 행사는 없고 부서도 없대요. 자, 조건을 볼게요. 각 행사에 참여한 각 부서는 해당 행사의 진행 비용을 균등하게, 그러니까 가행사 참여한 분이, 그러니까 4개의 부서가 참여를 했으니까 진행 비용을 이제 나눠서 1,500만 원씩 내라 뭐 이런 거겠죠. 진행 비용의 합보다 사전 지출 비용이 많은 경우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겠죠, 당연히. 자, 1번 보죠. G부서는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대요. G는 여기랑 여기만 갔어.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모두 똑같죠. 8개 부서 다 포함됐죠. 다 참가하죠. 얘네들이 더해서 8로 나누는 게 더 편합니다. 17만 6천 원이죠. 8로 나눠봐요. 8, 26, 2만 20이 맞죠. 그럼 G부서가 아니라 얘네 모두 2억 2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급을. 맞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하면은 조금 헷갈릴걸요? 이게 아마 8로 나누면 8, 1, 막 3, 막 소수점 나오고. 2번 B부서는 8천만 원을 환급받는데, 자, 일단 B부서도 이걸 활용합시다. 일단 이걸로 2억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여기만 보면 되겠지. 1, 2, 3, 4, 5 5개니까 7천만 원. 얘는 4개인데 이게 4개 나누면 뭐지? 3,500만 원. 얘는 아까 1,500이었죠. 그럼 5천에 12,000, 34,000. 34,000에서 사전 지출 비용 26,000을 빼면 뭐가 남지? 8,000이죠. 근데 이게 낚시가 뭐냐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고 지급해야 됩니다. 왜 환급을 받습니까? 환급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되죠? 34,000인가?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이게 다 지금 34,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환급을 받으려면 34,000이었으니까 사전 지출 비용이 42,000이 돼야겠죠. 그래야 빼주면 8천만 원이 남으니까 이걸 환급을 해줄 테니까 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해놨으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대입하면 되니까. 17에서 18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연계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 주어진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업률만 간단하게 나타냈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는 실업률이다 라고 합니다. 5개나 되네요. 자료가 쉬운 만큼. 옳은 거. 05년의 지역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의 경우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04와 05 실업률이 전년 대비 매년 감소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서유럽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국가 핀란드 전년 대비 감소, 동유럽에서 17.7, 폴란드 전년 대비 감소, 기타 지역도 쳐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년 대비 감소. 얘도 지역이니까 뭐 맞겠죠. 얘네들은 평균이니까 볼 필요 없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2개나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은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니은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선지를 한번 풀어볼 만한데 디귿 보죠. 04, 05 경우 서유럽의 경우 실업률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 국가 수가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한 국가 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매년 증가한 건 뒤에다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서유럽에서 하나, 둘, 셋, 넷, 없나? 5. 맞네. 5개. 5개인가요? 5개 국가가 있는데 매년 감소한 국가도 이제 찾아봐야겠죠. 매년 감소할 국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세모라고 합시다. 세모,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가볍게 보면 세모 없죠. 세모가 3개고 5개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1, 2번 중에 답이 나오고 미음만 볼게요. 05년에 프랑스, 영국이 경제활동 인구가 4천만 명이래요, 각각. 그러면 프랑스와 영국 실업자 수의 차이는 200만 명 이하라고 했는데 프랑스, 영국, 프랑스 어딨어? 9.9. 실업률 차이가 5.1%포인트가 나죠. 곱하기 4천만.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똑같으니까. 실업자 수는 실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인구니까.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맞죠. 4천에다가 5.1% 곱해보세요. 200만 명 넘어가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8번. 03에서 04년부터까지의 기간, 그리고 04년부터 05년까지의 기간 각각의 실업률 증가 방향이 OECD 전체 및 EU 실업률 평균값 증가 방향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두 개를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쉬우니까 시간을 많이 걸리게끔. 자, OECD 전체 평균이 감감인가? 이렇게 해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EU는 증감. 빠르게 대입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뭐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주 볼게요. 호주 감감 맞고, 노르웨이 어딨어? 노르웨이 감증. 바로 넘어가세요. 이거 볼 필요 없이. 미국 스웨덴. 미국 스웨덴 빠르게. 감감 맞고, 스웨덴. 스웨덴 감, 예, 증이죠. 틀렸습니다. 일본 헝가리. 헝가리 어딨죠? 헝가리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증이죠. 벌써.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래 걸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제 금방금방 풀 수가 있어요.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스페인 보면 감감. 맞네? 폴란드만 볼까요? 폴란드, 감감. 얘 일단 맞아요. 그럼 얘 볼까요? 포르투갈, 영국.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영국부터 보죠. 얘 안 되죠? 여기서부터 감소하죠? 정답은 5번이겠네. 여기까지만 잘 봤으면 5번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2003년에 한국의 경제활동이 3천만 명, 2005년에 3,500이라고 발정했을 때 2003년부터 5년까지 한국의 실업자 수는 3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했죠. 일단 봅시다. 자, 03년에 3천만 명의 실업률이 몇인데 한국이? 3.6%입니다. 05년에는 3,500만 명에 3.7. 이거 차이 어떻게 쉽게 구하냐면 얘요. 이게 둘이 곱한 게 3,000 플러스 500 곱하기 3.7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얘랑 공통된 부분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 3,000 곱하기 3.7을 여기서 빼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지? 3,000 곱하기 0.1%. 되게 신기하게 계산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결합법칙 쓰는 거예요. 문과, 이과 뭐 핑계댈 필요 없이 우리 모두 중학교 공통에서 배우는 거. 그럼 이제 이게 차이값이 나겠죠. 왜냐면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게 결국 차이값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뭐가 되는데 3만 명이 되죠.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안 해줬던 부분 얘가 있겠죠. 37 곱하기 5 해주면 됩니다. 간편하게. 얘는 18.5가 되겠죠. 18.5? 아무튼 얘를 들어해주면 그럼 21.5가 되나요? 얘 맞나? 7, 5, 35, 18.5 맞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산해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30만 명 이상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풀 때 그냥 다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할 때 좀 그래도 스마트하게 계산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바로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나름 수월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풀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 볼게요. 대학생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보고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즉 기억 보죠. 여름방학에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수가 각 학년의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학년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어디죠? 여기 있네. 자, 1학년 31.6 맞네요. 자, 기억은 옳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아니고요. 니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의 40%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50% 이상이 1학년이었다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54. 이게 40%안 되는데? 144에 40% 곱하면 140명의 40%라고만 봐도 이게 5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러면 이제 3, 4 중에 답이 하나니까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전 디귿 볼게요. 학년별로 강시 있는 동아리를 조사한 결과 1학년과 2학년은 봉사, 외국어, 음악, 미술, 기타, 주식, 투자. 빠르게 봅니다. 숫자가 큰 것만 보면 돼요. 봉사, 외국어, 음악, 주식, 투자, 기타. 봉사, 외국어, 음악, 미술 맞네요. 주식, 투자, 기타라고 했는데 1학년 이하는 기타, 주식, 투자했죠. 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20번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자, 표와 조건이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 환승 유형과 환승 정책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신규 환승 정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할 때 A에서 E의 환승 유형을 연간 총 교통요금 절감액이 큰 순서, 이거 조심하세요. 절감액이 큰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뭐 나뉘는데 1000건이 나뉘고,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어차피 곱하면 되니까. 환승을 의미한대요, 화살표가. 한 명에 한 건 이용한 거고, 시행 전 시행 후가 이건 동일하다. 조건. 기본 요금은 일단 950원. 싸다. 아, 이때로 돌아가고 싶네. 지금은 1250원인가? 지하철 1200원. 버스가 1200원, 지하철 1250원. 자, 그러면 환승 정책 시행 후에는 최초 탑승 시 기본 요금이고, 동일 교통으로 환승할 때마다 150원의 환승 요금. 그럼 절감액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 요금 950원에서 이걸 빼준 게 절감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때마다 800원이 절약이 된다는 거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200원이 환승이 된다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때는 750원이 그 환승할 때마다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보면 됩니다. 자, A 보죠. 자, 그럼 800원이죠. 얘는 버스니까 동일이랑 한 거니까. 이제 1600, 0을 하나 지워줄게요, 그냥. 165 이렇게 보면 되고, B 같은 경우도 버스, 지하철, 얘는 다른 거네. 그럼 750원이 절감이 됩니다. 170 이렇게 보는 거예요. C는 얘도 똑같이 다른 절감액이니까 뭐 순서만 바뀐 거지. 그럼 115. D는 버스, 그러니까 두 번 한 거죠. 그럼 1600원이네. 동일 교통수단이니까. 그 다음에 이용수는 80. 그 다음에 E는 뭐야? 동일 다른 거. 그러면 이제 800, 750 더하면 1550원. 이걸 몇 건 이용했다? 60건. 자, 이거 이제 대소관계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지에서는 A, B, D 세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A, B, D 중에서 가장 큰 것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 얘네들을 이제 보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800에서 1600 2배 증가하는데 얘는 2배 이상 증가해. 왜? 얘의 2배는 160이니까. A랑 D랑 했을 때 A가 더 크고, A랑 B를 비교해 볼게요. 750에서 800 가는 거 50 증가하죠. 약분해주면 15분의 1이 증가합니다. 얘는 여기서 5 증가하죠. 이거 약분하면 뭐야? 33분의 1. 누가 봐도 얘가 더 증가율이 크죠. 그 말은 무슨 뜻이?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크니까 A가 결국 B랑 D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라는 거니까 다 지워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게임 끝난 건 뭐다? B랑 D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은근히 문제가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절감액이 이것만 키포인트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럼 B랑 D는 우리가 계산을 해주죠. 뭐 까짓 거. 자, 80에서 170이면 2배를 해주고 10이 남아요. 그럼 8분의 1이죠. 남는 걸 아는 거예요. 2배를 해주고. 750에서 1600이면 2배를 해주면 1500이죠. 그럼 남는 게 100이죠. 750분의 100이 된다는 거야. 약분해주면 2, 15분의 2, 8분의 1. 이렇게 얘네들을 비교하라는 거지. 비교할 게 있으니까 얘가 더 크지. 왜냐면 얘에서 2배 증가하는데 얘는 2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지? 여기서 얘가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D가 B보다 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분수의 기본 소수 표현을 알면 이렇게 좀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고, 굳이 그 분수의 소수 표현을 알지 못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011년 550체 자료에서 첫 번째 파트 1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